네, 용정동 책방 시즌 2 오늘은 계절이 바뀌면 돌아오는 책방직이죠. 물결 서사의 임주아 시인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봄에 오셨다가 지금 네. 여름 돼서 다시 오시는 거죠. 네. 네. 계절마다 오시는데 요즘 네. 재밌는 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그 브런치라는 글 쓰는 그 음. 플랫폼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책 만드는 이승희 씨라는 분과 저랑 같이 이렇게 서신을 매주에 한번 돌아가면서 교환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매주 서신을 교환해요? 네네. 네. A4용지 한 장 분량 정도 음. 되고 이제 서로의 안부도 묻고 음. 뭐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 이름이 뭐 시 쓰는 임주아와 책 만드는 이승희의 서신 교환이고 이제 큰 제목은 친애하는 네. 그대에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서신 교환은 네. 그러니까 왜 계획하신 거예요? 그게 뭐 펜팔 하시는 거예요? 네, 약간 펜팔하는 느낌도 있고 네. 조금 중후한 느낌으로 음. 뭐 그대에게 이러면서 계기는 이제 이승희 씨가 그 삼내문화예술촌에 책공방이라는 그 책을 손으로 만드는 공방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좀 사연이 있어서 이제 그만두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알게 되고 뭐 그걸 통해서 뭐 칼럼도 쓰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렇게 여러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주고받고 하면서 너무 잘 통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몇 편이나 교환하셨어요? 지금 뭐 서로 각자 3편씩 세 편씩? 밖에는 안 됐는데 네. 편지가 조금 더 쌓이면 네. 이 두 분 함께 좀 이 자리에 모시고 네. 이야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열심히 쌓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용정동 책방 한여름의 신앙송회로 꾸며볼 텐데 첫 번째 준비하신 시가 지금 용정동 책방이 사랑한 시인이라고. 네, 네. 박준 시인이라고. 박준 시인. 네. 네. 지금 그 CBS 음악 FM도 지금 맡고 시작하는 DJ를 밤이라는 하셨죠. DJ 하고 네네. 계시고 있는데 네. 이 여름에 부르는 이름? 네, 이 맞습니다. 박준 시인의 첫 시집에 실린 작품이죠? 네.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을 먹었다라는 네, 시집 속에 있는 시인데요. 이게 뭐 출간 당시에 뭐 한 10만 부 이상 팔리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었고 지금 이제 나온 지 8년 정도 됐는데 네. 아직까지 여전히 스테이셀러예요? 네, 네. 계절마다 이제 이렇게 소환되는 그런 시집입니다. 이게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가 며칠은 먹었다. 네. 네. 제가 들고 있습니다. 출간 당시부터 화제가 됐다고 네. 하셨는데, 네. 지금 뭐 그렇게 화제가 됐었던 네. 이유가 뭐 이게 아무래도 젊은 시인인데 굉장히 서정성을 잘 이제 살려서 시를 썼고 좀 어떻게 보면 잘 읽히고 쉽게 다가오는 시 그리고 오늘 좀 여름에 맞아서 준비한 시들처럼 굉장히 그런 계절감을 잘 드러내고 굉장히 낭만적이기도 하고 네, 슬프기도 하고 네, 쓸쓸합니다. 자, 박준 시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네. 좀 계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 한 박준 시인의 시를 직접 좀 들어보고 네. 이야기를 마저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여름에 부르는 이름이라고 하는 박준 시인의 시, 네. 우리 임경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름에 부르는 이름 박준. 방에서 독재했다. 기침은 내가 억울해하고 불안해하는 방식이었다. 나에게 뜨거운 물을 많이 마시라고 말해준 사람은 모두 보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팔리지 않는 광어를 아예 관상용으로 키우던 술집이 있었다. 그 집 광어 이름하고 내 이름이 같았다. 대단한 사실은 아니지만 나는 나와 같은 이름의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벽면에서 난류를 찾아내는 동안 주름이 늘었다. 여름에도 이름을 부르고 여름에도 연애를 해야 한다. 여름에도 벼랑간 어깨를 만져봐야 하고 여름에도 라면을 끓여야 하고 여름에도 두통을 알아야 하고 여름에도 잠을 자야 한다. 잠을 끌어당긴다. 선풍기 날개가 돈다. 약풍과 수면장애, 강풍과 악몽 사이에서 오래된 잠버릇이 당신의 궁금한 이름을 엎지른다.
네, 박준 시인의 여름에 부르는 이름 네. 이 시 함께 좀 들었는데요. 네. 뭐 어느 무더운 여름날 밤에 생각나온 떠오르는 네. 그런 사람. 네. 네,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시인께서는 떠오르세요? 뭐 예전에 만났던 남자친구 생각이 나기도 하고 네, 여름이면 항상 이 장마가 길어지는 가운데 되게 좀 시원한 어떤 바람이 불어오는 약간 음. 그런 뭐 바람결도 생각이 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시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죠? 이 시가 지금 여름에 이제 그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방 안에 혼자 있지만 이제 마치 이제 같이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상황을 낭만적으로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박준 시인의 작품을 보면 네. 유독 그리움이라고 하는 네네. 이런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고 네. 들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미인이라는 그 한 분이 나오는데 뭐 아름다운 사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항상 박준 시인 인터뷰를 보면 그게 이제 누나였다고 얘기를 해요. 친누나였다고. 네. 그래서 누나가 누나랑 되게 사이가 좋았었는데 그 좀 서로 이제 잘 통하고 얘기도 하고 친구처럼 지내다가 좀 떨어져 있는 날도 많고 하다가 이제 시를 쓸 때 항상 누나를 좀 생각하면서 누나에 관한 어떤 다양한 형상 그리고 뭐 이제는 미인이라고 하면 누나가 되기도 하지만 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좀 다양한 단어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준 시인의 작품에 유독 그리움이라고 하는 단어, 네. 그리움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 있는데 네. 그 중에 여러 작품 속에서 골고루 등장하는 미인, 네. 그 미인이 친누나. 네. 네. 여기 지금 첫 번째 시집에 맨 끝에 여기 그 뒷모습의 여성분의 사진이 있는데 이 분도 이제 누나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고 그리고 또 굉장히 동생하고 잘 챙겨줬던 그런 가족과 그렇군요. 관계가 사실은 좀 무뚝뚝하기도 한데 저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은근히 따뜻한 네. 이런 시. 네. 자, 박준 시인의 작품 먼저 가볍게 한번 읽어봤고요. 바로 두 번째 작품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오히려 요즘 같은 장마철에 더 어울리는 작품일 것 같아요. 네, 어떤 작품인지. 그 먼저. 윤여진 시인이라는 분의 빗소리라는 시 준비했습니다. 윤여진 시인 저희 방송에서 처음 소개하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네, 어떤 분이세요? 우석대 문예창작학과를 나왔고 나이가 지금 한 27 정도 됐고요. 25살쯤에 이제 신춘문예로 등단해가지고 이 지금 소개하는 시가 그때 발표했던 시거든요. 근데 이제 등단작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시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우석대가 나온 또 다른 신의 문인. 윤여진의 오늘은 빗소리라고 하는 작품. 그러면 먼저 또 듣고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임주아 시인께서 직접 좀 낭송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조금 길긴 한데 읽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여진 빗소리. 그와 헤어지고 나서 나는 화분에 빗소리를 심었어. 빗소리가 차례대로 빠져 죽는 걸 구경하다 미처 뛰어들지 못한 빗소리가 물끄러미 창틀에 앉아 머뭇거리는 걸 보았지. 여기는 사랑, 저기는 절망. 망치질하는 목소리를 가만히 모아 담고 버리려던 화분에 놓아주었어. 재집인 마냥 흙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걸 지켜봤지. 마침 오늘은 비가 왔어. 빗줄기를 치우다 문득 이마엔 물소리가 흘렀어. 난 이마를 짚었고 그는 지금이라 말했는데 이마와 지금은 같은 말이라는 거 아니? 울음을 나눠 가지던 구름의 대화가 말해주었지. 내가 절망을 속삭이면 너 또한 더디게 자랄 거니? 어느새 작은 화분 속에 잎을 달고 빛 쪽으로 몸을 기울고 있구나.
화남으로 고개를 돌리는 대신 다리는 점점 아래로 축축한 곳으로 뻗어가야 한다는 거 잘 알잖니. 감당하지 못할 공간이 생겨났어. 넌 나 없이 번진 저녁 가장 붉은 말을 짚으며 왈칵 무릎을 넘어뜨리고 전신줄에 매단 달로 어설픈 연주를 하고 상한 잎을 고르며 정오에 잃어버릴 꿈을 꿀 테지. 더 깊은 곳으로 하강하는 어둠을 골라 발을 내딛지만 안착하는 곳마다 잃어버려야 하는 자리. 망치질하며 아래로 위로 허공을 뒤집으며 우리의 대화를 두드려보지만 있지. 그곳에 창백한 나의 손이 있어. 네가 피어나기도 전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네가 뻗은 뿌리를 뒤집을 거야. 서늘한 모가지 위로. 완성된 빗소리가 추락할 테지. 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울 걸. 네, 윤여진 시인의 빗소리라는 작품, 네. 우리 임주아 시인의 목소리로 직접 듣고 왔는데 이게 네. 좀 어떤 상황을 그린 시예요? 일단 첫 번째 여행을 보면 이제 뭐 너랑 헤어지고 나서 나는 화분에 빗소리를 심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한 여성이 이제 애인과 헤어지고 나서 이제 자기가 심었던 이제 화분을 집안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뭐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을 좀 추억하기도 하고, 네, 비 오는 날 계속 그 어떤 그리운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제목이기도 한데요. 네. 그 빗소리, 네. 빗소리에 담긴 의미는 어떤 거예요? 빗소리는 뭐 어떤 그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매개 혹은 어떤 그와 함께 있었던 풍경 속에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 뭐 네, 이런 네. 들으면서 네. 참 그 재집인 마냥 흙 속으로 들어가는 뭐 네. 이런 표현도 네. 이렇게 딱 들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시적이고 좋죠. 네. 그러니까 그런 표현 역시 시인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좀 네. 하게 되던데, 네.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좀 약간 그 어떠셨어요? 우울하다고 좀 할까요? 우울하세요? 좀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네. 네. 오은 시인의 저기 네. 전체적인 작품이 좀 그런가요? 아직 첫 시집이 나오지 않아서 묶인 거는 아직 못 봐서 네. 그렇지만 지금 발표된 몇 개의 시들을 보면 약간 이런 분위기예요. 조금 우울하면서도 사실은 그 안에 어떤 감각적인 이렇게 빗소리처럼 탁탁 튀는 약간 그런 좋은 감각들이 있어서 네.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우울하거나 절망하거나 네. 이런 것만 표현한 건 네, 아니고 네. 또 희망이라든지 그쵸. 이런 것들도 좀 네. 함께 위안도 함께 네. 들어가 있는. 네. 네. 그리고 시 안에 어떤 이야기를 안 친다는 능력이 또 다른 어떤 이 시인만의 재능처럼 보이는데 빗소리 하면 이제 뭐 3행, 뭐 5행 혹은 뭐 1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이런 계속 읽히는 이야기를 안 친다는 거는 또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석대가 나눈 또 다른 신의 문인 우리 윤여진 시인의 네. 빗소리라는 작품 함께 들어봤고요. 네. 자, 다음 작품 이어가 보죠. 정읍 출신 시인 오은의 작품이네요. 네, 네. 오은 시인입니다. 네. 네, 어떤 작품인지요? 오은 시인의 그 지금 공포라는 공포? 시인데요. 네. 네. 일단 오은 시인도 저희 처음 소개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오은 시. 어떤 시인인지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제가 오은 시인한테 받는 인상은 이제 굉장히 수다스럽고 굉장히 재밌고 그런데 이제 시집을 펼치면 누구보다 진중하고 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 혹은 그런 시 꼭 제 백 안에 한 권 정도는 들어있어야 할 그런 시집입니다. 네. 박준 시인만큼 핫한 시인이다 이런 네. 평가를 제가 되게 들은 것 같아요. 네. 일단 핫하다는 말 속에는 좀 뭐 인기가 좋다, 뭐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일단 작품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그 모든 밑거름이 되기 때문에 작품이 정말 좋고 뭐 어떻게 좋냐고 하면은 일단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듣고 나서 이야기를 네. 하면 좋을 텐데 네. 이 박준신의 시 네. 그런 작품들이 뭐 연애 소설 읽는 듯한 느낌이다. 네. 이제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네. 오은의 작품을 장르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은은 약간 편지 같은 공문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편지 같은 공문서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오은 시집 중에 우리는 분위기를 사랑해 이런 시집이 있어요. 네. 네, 아주 오렌지색 굉장히 눈길을 잡아끄는 시집인데 그거를 제목만 보면 굉장히 사랑과 어떤 그런 감정을 굉장히 발랄하게 말할 것 같은 그런 시집인데 펼쳐보면 굉장히 그 아까 드렸다시피 진중하고 좀 약간 무서울 정도로 싸늘하고 그런데 이게 싸늘하지만 않고 서로 그래도 편지를 주고받을 만한 사이가 되어서 이렇게 좀 다정한 면도 있고 네. 말의 유의, 말의 네. 놀이를 즐기는 시인이라는 이야기 네, 들었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너랑 나랑 노랑 뭐 이런 말을 굉장히 즐겨 하고 너랑 나랑 노랑. 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뭐 우리가 어떤 부분에 힘을 입어서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네. 힘입다. 근데 그런 말들도 자기가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힘을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말과 말 사이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네. 뭐 힘내라 이런 것도 힘을 내라? 그걸 어떻게 내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면서 하나하나 자기가 시어를 선택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설명만으로는 정확히 좀 네. 이야기가 어려워서 일단 오은 시인의 작품 네. 먼저 한번 듣고 네.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공포라는 작품 네. 소개하신다고요? 네. 유연수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오은 시인의 공포라는 작품 함께 듣겠습니다. 공포 오은 밤에 손톱을 깎으면 안 된단다. 귀신이 해코지를 할 거야. 밤에 별이 깜빡거리면 강풍이 분단다. 유혹하는 것들은 다 위험하지. 밤하늘이 유독 맑으면 된소리가 내린단다. 정수리에 힘을 주고 또박또박 걸어야 해. 할머니의 비밀은 모두 밤에 있었다. 밤에 어두운 길을 혼자 가면 안 된다. 뒤통수는 항시 조심해야 해. 낮은 흘러가는 것, 밤은 다가오는 것. 낮은 불발의 연속이었다. 표정을 숨길 수 없었다. 밤은 정전되어 있었다. 닥쳐오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리 없는 공포탄이 사방에서 폭죽처럼 터지고 있었다. 밤에는 작게 이야기해야 한단다. 반말을 들은 쥐가 어떤 일을 저지를지 몰라. 비밀들이 아우성치며 베개 속 사이를 앞다투어 메우고 있었다. 네, 오은 시인의 공포라는 시를 네. 들어봤는데 네. 뭐 이게 무슨 내용이야 싶기도 하고요. 네. 네. 이게 어떤 한 아이가 이제 할머니랑 같이 이렇게 밤을 지새우는데 뭐 할머니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셨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는 그게 뭐지? 어떤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 들어서 약간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데 사실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더 듣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굉장히 간결하게 혹은 이렇게 읽어주시는 게 좀 재밌게 읽어주셔서 그런지 더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여름밤에 네. 손주가 그쵸. 할머니로부터 옛날 이야기 듣는데 네. 좀 공포 무서운 그쵸, 이야기 그쵸. 네, 네. 이런 것들을 좀 듣는 그런 장면들 네. 이런 것들을 묘사한 시. 그렇죠. 네. 뭐 손톱을 뭐 쥐가 먹으면은 그 쥐가 뭐 환생해서 뭐 너를 괴롭힐 거야 뭐 이런 그런 저런 옛날 얘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저희도. 네. 근데 밤과 낮에 대한 표현들이 또 눈에 띄네요. 네. 낮은 흘러가는 것, 밤은 다가오는 것. 네. 어떠세요? 좋죠. 네, 이거 어떤 의미예요? 뭐 낮은 좀 약간 지루하게 혹은 뭐 이렇게 좀 흘러가는 물결처럼 흘러가는 느낌 들고 밤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어느 날 확 다가온 것처럼 시꺼매지고 이제 하늘이 이렇게 돌변하면서 뭔가 약간 밤이 오는 것 자체가 뭔가 하루에 있어서의 어떤 공포가 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시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할머니의 비밀은 모두 밤에 있었다. 네. 네. 마지막 문장에 보면 또 비밀들이 아우성치며 베개 속 사이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네. 네. 시인에게 밤에 무슨 비밀 네. 이런 것들이 좀 있나요? 비밀 이게 뭔가를 잘 모르는 상태가 비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뭐 정확한 뭔가 진실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잘 알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에 관한 네 그런 것들이 좀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아우성치면서 이렇게 앞다투어서 뭔가 나를 이렇게 뭔가 혼쭐을 낼 것 같은 네,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은 시인의 공포까지 읽어봤고요. 네. 마지막 시 어떤 시 준비하셨어요? 네, 마지막 시는 박연준의 우산이라는 시인데요. 네. 박연준 시인하면 지난번에 뱀이 된 아버지라는 작품. 네. 그것도 살펴봤었죠. 네. 제가 되게 좋아하나 봐요, 이 시. 아버지가 나를 처제라고 네. 불렀다 이런 대목이 또 기억에 네. 남기도 한데 네. 오늘 작품이 우산이네요. 네. 장마철이라서 혹시 네, 보신 맞아요. 거예요? 우산을 네. 펼 때마다 저는 이 시가 생각이 나서 네. 일단 직접 한번 듣고 네.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는데 임주아 시인이 직접 네. 부탁드릴까요? 우산 박연준 우산은 너무 오랜 시간은 기다리지 못한다. 이따금 한 번씩은 비를 맞아야 동그랗고 흰 척추들을 깨우고 주름을 펼 수 있다. 우산은 많은 날들을 집안 구석에서 기다리며 보낸다. 눈을 감고 기다리는데 마음을 기울인다. 벽에 매달린 우산은 많은 비들을 기억한다. 머리 꼭지에서부터 등줄기, 온몸 구석구석 핥아주던 수많은 비의 혀들, 비의 투명한 율동을 기억한다. 벽에 매달려 온몸을 접은 채 그 많은 비들을 추억하며 그러나 우산은 너무 오랜 시간은 기다리지 못한다. 네. 자, 우산이란 지금까지 읽었던 시기 중에는 그나마 좀 편하게 들리는 그런 시 같기도 한데 네. 그 우산과 비에 관한 추억 뭐 하나쯤은 한 네. 여름 날에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임주아 그쵸. 시인도 좀 그런 추억들 갖고 계세요? 저는 이제 잃어버린 우산만 집에 다 데리고 와도 방을 다 채울 것 같은. 그런 분들 네. 정말 많으실 거예요. 네, 정말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정말 여름의 큰 다짐이자 각오이자 그렇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잃어버린 우산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시적인데요.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우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네. 시어도 참 그 아름답기도 하고 네. 이게 좀 우산을 잘 관찰하고 네, 그렇죠. 좀 이런 것이 보이는데 네, 우리 인생에 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게 우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그 몇백 년이 지나도 우산만큼은 변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우산이 들고. 갖고 있는 은유랄까요? 뭘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할까요? 우산은 뭐 우리의 어떤 비온 날에 작은 지붕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접으면은 또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각오도 가지게 되고 뭐 일단 비를 피하게 해준다는 고마운 존재죠. 네. 사람 간의 네. 관계를 우산에 빗대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시가요? 이 시는 네. 좀 기다림과 뭐 어떤 그런 사랑하는 마음, 그런 거. 너무 오랜 시간은 기다리지 못한다 이 대목도 좀 많이 남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오늘 여름밤에 읽고 싶은 시 4편 함께 나눠봤는데 가을에도 다시 준비해 주실 거죠? 가을에는 네. 수장님이 좋아하실 만한 잘 읽힌 오늘 시로. 좀 해본 소감 짧게. 네. 일단 오랜만에 나와서 제가 약간 조금 버퍼링이 있었던 것 같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사실 오면서 약간 접촉 사고가 났었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조금 놀랐었는데 그 시를 읽으니까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자, 용정동 책방 시즌 2 오늘은 한여름밤의 신앙송회로 꾸며봤는데요. 물결서사 임주아 시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